아침에 눈을 떴는데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서 온 집안을 뒤져본 적 있으세요? 분명히 어제 침대 옆에 놔뒀는데 사라진 듯 감쪽같이 없어졌던 경험. 어르신들께서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20년 넘게 기억력 저하와 치매 초기 증상을 상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과연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정순 할머니는 올해 72세 되셨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손주들 이름을 자주 헷갈려서 속상해 하셨죠. 큰 손주가 할머니, 나 누구게? 하고 물어보면 잠시 머뭇거리다 민수야 라고 대답하셨는데 알고 보니 큰 손주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웃고 넘겼지만 정순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내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매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들기름을 매일 아침 밥 위에 한 스푼씩 드시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시작하셨지만 3달 정도 지나면서 본인이 먼저 느낄 정도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주들 이름이 헷갈리지 않았고 복용하시는 혈압약 시간도 정확히 기억해내셨습니다. 며칠 전 본 드라마 줄거리도 또렷이 기억나셨다니요. 그리고 다시 할머니 나 누구게? 라고 물었을 때는 민준아 하고 정확히 대답하셨고 심지어 혹시 할머니가 치매 걸린 줄 알았지? 하며 농담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깔깔 웃으며 할머니 완전 돌아오셨네라며 감탄했답니다. 단순히 들기름 하나로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의심이 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들기름이 그저 요리용 기름일 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뇌 건강에 대해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들기름에는 뇌 혈관을 깨끗이 유지해주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면 물이 잘 안 나오듯이 나이가 들면서 뇌혈관에도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기억력 저하의 출발점이 되지요. 그런데 들기름의 성분이 이 찌꺼기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점점 더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9명 중 1명이 치매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9명 중 1명이라는 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평범한 건망증처럼 보이는 증상이 이미 뇌 속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오상희 어르신은 올해 88이십니다. 평소 당뇨약과 혈압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하는데 요즘 들어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를 자꾸 헷갈려 하셨어요. 가족들이 요일별로 약통을 나눠 준비해드려도 내가 이거 먹었나? 안 먹었나? 하며 고민하시는 일이 반복되었죠. 그런데 들기름을 드시기 시작한 후로 달라지셨답니다. 복용 시간은 물론이고 장 보러 나가서 사야 할 물건도 기억나고 며느리가 부탁한 심부름도 정확히 해내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가장 놀란 점은 어르신의 자신감이 돌아왔다는 것이었어요. 전에는 또 내가 깜빡했나 하고 자신을 자책하시곤 했는데 이제는 그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 하시며 당당하게 말씀하신답니다. 기억력이 돌아온 것보다 중요한 변화는 그 기억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되찾으신 거예요. 단순히 기름 한 스푼이 가져온 변화라고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는 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나 기억력 감퇴를 이야기하면 그건 약으로만 해결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첫 번째 오해입니다.
치매는 약으로만 막을 수 없어요. 현재 치매 약물은 대부분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을 뿐 이미 손상된 기억력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기름은 다 똑같다. 올리브유가 제일 좋은 기름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올리브유도 건강에 좋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뇌 건강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뇌세포가 필요로 하는 핵심 성분은 오메가3인데 올리브유에는 오메가3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반면 들기름에는 약 60%나 되는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어요. 이 수치는 뇌 건강에 있어선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쯤 되면 오메가3가 많으면 뭐가 그렇게 좋은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시죠. 오메가3 중에서도 특히 DHA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뇌세포막은 영양소와 산소가 드나드는 통로인데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있어도 들어가지 못해요. 반대로 DHA가 충분하면 세포막이 부드러워지고 필요한 것들이 잘 들어오고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마치 굳은 고무 호스에 물을 틀어도 안 나오던 게 새 호스로 바꾸면 물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러한 효과 덕분에 들기름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천연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꾸준히 들기름을 섭취한 분들 중에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기분, 수면의 질까지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정제된 캡슐이 아니라 매일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의 전통 식생활 안에 이미 답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들기름이 그렇게 좋으면 그냥 생선을 먹으면 안 되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맞습니다. 고등어나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도 DHA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생선을 챙겨 먹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가격도 부담되고 비린내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죠. 반면 들기름은 우리 식탁에서 익숙한 재료고 식물성이라 속도 편하고 보관도 간편하니 접근성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들기름 속의 오메가3는 ALA 형태라서 DHA로 변환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환율이 낮은 거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실제로 ALA에서 DHA로 전환되는 효율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비율이 낮더라도 매일 소량씩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체내에 충분한 양이 누적되며 효과가 나타납니다. 김정순 할머니나 오상이 어르신처럼 변화된 사례들이 바로 그 증거죠. 이쯤 되면 들기름에 뭐가 들어있기에 이렇게 뇌 건강에 좋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성분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들기름에는 약 60%의 오메가3가 함유돼 있어요. 이 수치는 다른 기름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참기름에는 1%도 안 되고 올리브유는 0.5%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들기름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성분은 알파 리놀렌산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 안에서 DHA와 EPA로 전환됩니다. 특히 DHA는 뇌세포막의 구성성분으로 뇌세포의 출입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야 뇌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이 원활해지고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들기름은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습니다. 뇌 속에도 염증이 생긴다는 사실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성염증은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들기름 속 오메가3는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어요. 혈관에 쌓인 녹이나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셈이죠. 네 번째는 뇌의 가소성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뇌의 가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신경세포 일부가 손상되었더라도 다른 신경들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만드는 거죠. 들기름의 성분이 이런 능력을 자극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설명들을 들으면 혹시 과장된 건 아닐까 싶으시겠지만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된 연구는 주목할 만합니다. 10년간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에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43%나 낮았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입니다. 단순히 기름 하나로 바꾼 식습관이 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지요. 들기름의 효과는 단지 수치로만 입증된 게 아닙니다. 실제 뇌의 변화도 관찰됐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검사해 본 결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부피가 실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뇌의 부피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늘어났다는 건 뇌세포가 재생되거나 연결이 활발해졌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이쯤에서 한번 우리 조상들의 식습관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옛날 어머니, 할머니들은 나물을 무칠 때나 김장을 할 때 꼭 들기름을 넣었을까요? 그때는 지금처럼 영양소 분석이나 논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경험적으로 몸에 좋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특히 겨울철 김장김치에 들기름을 곁들여 드시던 기억, 어르신들께서도 있으실 거예요. 추운 날씨에도 머리가 맑고 기운이 돌았던 그 시절, 들기름이 몸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건 지금에 와서야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다른 전통식품들과의 궁합도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천국장,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음식들이죠. 여기에 들기름을 더하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서 뇌 건강에도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장과 뇌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장뇌축이라는 개념인데요. 장이 건강하면 뇌도 안정된다는 이론입니다. 또한 해조류인 미역, 다시마 같은 식재료는 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오드와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혈관 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여기에 호두, 잣 같은 견과류까지 곁들이면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 지역의 어르신들은 인지 기능이 더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전통 식단을 고수한 지역과 서구식 식단을 따르는 지역의 치매 발병률을 비교한 결과 전통 식단을 유지한 지역이 훨씬 낮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식 위주의 식단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의 인지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결국 들기름은 단순히 고소한 기름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뇌 건강의 비법이자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연식 치료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어릴 적 맛보셨던 그 향과 풍미 속에 실제로 건강을 지키는 힘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오랜 지혜를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여 실천할 때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들기름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딱 한 스푼, 그것도 차 숟가락 기준으로 5ml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히려 과하게 섭취하면 열량이 높기 때문에 체중 증가나 위장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섭취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잠자기 전입니다. 우리가 잠에 들면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대청소 시간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들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 성분이 뇌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청소 효율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아침 공복입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 섭취 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아침 식사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관 방법입니다. 들기름은 공기, 빛,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쉽게 산패됩니다. 산패된 기름을 섭취하면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첫째,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실온에 두면 며칠 사이에도 변질될 수 있어요. 둘째, 장 보실 때는 작은 용량으로 구매하세요. 200ml에서 300ml 정도가 적당하고 개봉 후 한 달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뚜껑을 꼭 닫아 두셔야 합니다. 산소에 닿으면 산화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섭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들기름 한 스푼을 넣고 간장이나 된장을 약간 섞어 비벼 드시는 겁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 기억나시죠? 두 번째 방법은 나물 무침에 활용하는 겁니다.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같은 나물의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하면 고소함이 더 살아나고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국물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된장국이나 미역국, 북엇국 등 국물을 다 끓인 뒤 마지막에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보세요. 맛도 풍부해지고 영양도 훨씬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들기름에 식초와 소금, 후추를 약간 넣고 잘 섞은 뒤 야채 샐러드에 뿌리면 상큼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살아나요. 단,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열에 약해서 볶거나 튀길 때 사용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니까요. 그런데 들기름을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현재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들기름 속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서 약물과 함께 섭취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처음 드시는 분들은 양을 아주 조금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배탈이나 속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들기름은 절대 튀김이나 볶음에 사용하지 마세요. 높은 열에 노출되면 들기름의 유효 성분이 파괴되고 산패가 촉진되어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거나 색이 탁해졌다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미 산패가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기름을 활용한 하루 식단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드릴게요. 아침은 현미밥 한 공기에 들기름 한 스푼을 넣고 된장 또는 간장과 함께 비벼 드세요. 반찬으로 김치를 곁들이면 전통적인 한식 아침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된장국 한 그릇까지 더하면 더할 나위 없죠. 점심은 시금치나 콩나물 등 나물을 들기름으로 무쳐 청국장과 함께 드셔보세요.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높고 영양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녁은 생선구이를 메인으로 들기름 드레싱을 얹은 야채 샐러드, 그리고 미역국 한 그릇을 곁들이면 하루 식단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들기름 섭취량도 적절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챙길 수 있어요. 들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관 청소부이자 뇌의 세포막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윤활유 같은 존재입니다. 수도관에 녹이 슬면 물이 안 나오듯이 뇌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면 기억력과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들기름은 이 찌꺼기들을 서서히 제거하고 뇌세포 간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한 식재료 같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복잡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단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뇌의 건강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 하루, 단 한 스푼의 변화지만 이 변화가 쌓이면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들기름만 드신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함께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들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필요하진 않아요. 매일 30분씩만 천천히 산책을 하셔도 혈류가 원활해지고 뇌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면서 들기름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동네 한 바퀴 돌기, 공원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집에서도 목 돌리기, 어깨 으쓱이기, 손목과 발목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자주 해주시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정비하고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7,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시고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이 시간대의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 들기름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약화시킵니다. 지금까지 피웠으니 이제 와서 끊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될 거예요. 특히 흡연은 기억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라면, 과자, 햄버거, 튀김류 같은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나쁜 지방은 들기름에 포함된 좋은 지방들과 경쟁하면서 흡수를 방해하고 몸속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가급적 자연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 채소, 현미, 두부, 해조류처럼 가공이 적은 식재료들을 선택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염증을 일으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매일 5분씩 심호흡이나 명상을 해보시고 좋아하는 음악 듣기나 손주들과의 시간, 가벼운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기분 좋은 감정은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도와줍니다. 이 5가지 습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들기름의 효과는 2배, 3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뇌 건강은 한 가지가 아닌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들기름처럼 단순한 한 가지를 실천하더라도 올바른 습관과 함께 한다면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들기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마지막으로 꼭 함께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활동과 뇌 자극입니다. 뇌는 자극을 받을수록 활성화되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웃고 함께 활동하는 시간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동네 경로당, 복지관,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동호회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세포가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책 읽기, 신문 보기,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게임하기까지 어떤 활동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익숙한 루틴을 벗어나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뇌는 우리가 쓰는 만큼 더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점점 퇴화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뇌 운동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뇌의 약 8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 모두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루 8잔의 물을 목표로 하시고, 특히 아침 기상 직후와 식사 전에는 한 컵씩 꼭 챙겨 드세요. 처음엔 자주 소변이 마려워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몸이 금방 적응하게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로감과 두통이 줄고 사고력도 맑아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김정순 할머니도 처음엔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고 절망하셨지만 들기름 한 스푼이라는 아주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건강한 노후는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식탁에 놓는 음식, 지금 마시는 한 잔의 물, 나가서 걷는 그 한 걸음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벌써 늦은 거 아닐까? 라고 망설이지 마세요. 뇌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들기름 한 스푼에는 단순한 영양소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작은 투자이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지금 냉장고에 들기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다면 내일 장 보러 가실 때 작은 병 하나만 사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들기름 한 스푼으로 건강한 삶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